물질 한두 개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바꾸는 회사들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은 누군지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네, 하지 마십시오. 네. 바이오는요, 신뢰를 한번 무너뜨리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지겹게 너는 맨날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L만 얘기하냐, 그게 그런 구조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빅파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계속 갖고 연구를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뭐가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로노이 같이 이제 뭐 기존 폐암 치료제로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치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틈새 공략으로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도 근데 이거 안 되면 끝이죠. 빅파마들이 임상 3상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몇 프로냐면 거의 한 70%예요. 1상부터 3상까지 오면은 보통 한 7, 8년 이상 걸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랍시키는 경우가 거의 7, 80%입니다. 그만큼 신약은 개발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플랫폼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안정적일 거라면 대장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오 쪽 섹터라든가 이런 걸 전부 고민했을 때 어느 쪽이 터질지도 지금 계속 그렇죠, 성장하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니까.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6월에 그 국민조성 펀드에서 5천억짜리 전환사채 발행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또 이자율이 0%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 자금 쓰면서 실제로 해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리가캠이 그러면은 조금 더 실제로 잠재력이라든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관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ADC가 되게 핫했어요. 예. 재작년 JP모건 헬스케어는 ADC가 거의 핵심 키워드였고, 올해는 RNA가 핵심 키워드였는데, ADC는 지금 아스코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거의 상업화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다 이미 이제 얼마 전에 다이치 산교가 이제 1세대 기업이잖아요. ADC 유방암 치료제로 유명한 그 다이치 산교랑 그 지금 알테오젠이 ADC도 SG용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체결을 또 했죠. 근데 이 ADC가 상업화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ADC라고 하지만 표적 항암제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항체가 딱 표적을 찾아가서 딱 붙으면 독극물을 빵 투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1세대는 뭐가 안 좋았냐면 가다가 얘가 자꾸 링크가 끊어져. 그 병균을 찾아가다가 어떤 애들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떼거지로 갈 거 아니고 정자가 난자 찾아가듯이 쫙 가는데 몇 놈이 자꾸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독극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엄한 데에 가면 막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없애는 거를 잘하는 게, 안 끊어지는 역할을 잘하는 게 리가캠이었어요. 리가캠. 네, 그래서 저는 리가캠의 성장성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주가는 되게 스테디하게 갈 수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가 이렇게 팍 오는 게 없어. 안정적이긴 한데 한 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근데 ADC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단위 계약으로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알테오젠은 기대하는 게 많고. 그렇죠. 리가캠하고 알테오젠이 사실은 이제 양대 대장이잖아요. 네, 알테오젠은 사실 제가 알기로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네 맞죠. 그 회사가 지적자산권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옛날에 그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정말 이 라이선스까지 그냥 해외에 팔 걸로 생각하고 지금 회사를 꾸렸던 적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지금 알테오젠이 나올 게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일단 4월부터 지금 J 코드를 부여받았잖아요. 그 미국에서. 네. 그러면 사보험,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제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그게 한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측에서 내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만 이렇게 찍혀가지고 사진 찍혀서 돌았는데 숫자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이번 2분기에는 안 나오겠죠. 4월부터 판매됐으면 4, 5, 6 팔렸으면 로열티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정산을 또 뭐 해야 되니까 다음 분기에 들어올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로열티가 들어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유한양행도 예전에 렉나자가 이제 터졌을 때 로열티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렉나자는 사실은 타그리소라고 하는 워낙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침투율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타그리소 계속 맞고 있는데 갑자기 렉나자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의사도 잘 안 바꾸고 기존에 검증된 걸 쓰겠죠. 근데 그럼 신규 환자는 써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형을 바꾸는 거잖아요. 링거를 한 2-3시간 맞고 있을래? 그냥 피하 주사를 한 방 맞고 끝낼래?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효과도 더 좋대. 부작용도 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빨리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특허 이슈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이걸로 다 전환을 할 건데 머크는 그 머크가 이거를 이제 얼마나 잘 팔아주느냐에 따라서 알테오젠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고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숫자가 좋아진다는 호재. 그러면 숫자 따지는 분들 많잖아. 알테오젠 뭐 야 돈도 못 버는데 저게 말이 돼? 뭐 100몇 배를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PER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수를 하셨는데 아주 큰 계약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단일 품목으로는 컸는데 전태현 새로운 이제 그 CEO 분이 실수를 하신 거죠 인터뷰할 때. 그래서 주가 빠졌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전에 2조짜리 했으니까 3조짜리 나오나 뭐 이랬는데 4천억 뭐 이러니까 막 큰 건데. 예, 큰 건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랬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대로 발표를 한번 하시겠죠. 하반기에 터지는 거는 하반기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3건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전반기에 기본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수출이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 건 알테오젠이나 리가캠보다는 사실 한미약품이었어요. 한미약품 그렇죠. 예, 이번에 그 질환 자체가 약간 좀 희귀병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한미약품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진짜 시장에서는 계속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ABL 바이오의 기본적으로 어떤 가능성 아니면 성과? 이제 일단은 BBB 플랫폼이 제일 컸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거가 확장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뇌에 이제 장벽을 이제 투과하는 기술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거보다 이제 예전에 글랩바디 T, 글랩바디 B 이렇게 해가지고 T는 담도암 관련된 그런 이제 암 관련된 게 T고 그다음에 글랩바디 B는 이제 BB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안에 세포가 이제 병균이 못 들어가게 막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약물도 못 들어가는 거죠. 분자 구조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ABL 바이오인데 그럼 치매 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근육까지 또 확장을 시키면 근육 내에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근육까지 확장을 시키면 뭐까지 연결되냐면 비만 치료제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BB 플랫폼이 한 번 더 팔릴 거다. 큰 계약건이 지난번에 뭐 2건 나왔지만 일라일이랑 GSK 2건이 나왔는데 작년에 올해도 한 건은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아마 다시 20만 원대는 그냥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일 편한 거는 단기에는 D&D 파마텍이 제일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리가캠, 뭐 알테오젠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게 아까 구글이 제일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LG AI 쪽하고 D&D 파마텍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AI로 신약도 개발하네라고 막 생각했을 때 그러면 또 바이오 섹터에 또 그런 게 바뀌는 건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그런 종목들이 좀 있죠. AI라고 같이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그 파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 바이오 섹터의 어떤 판도를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보통 한 10년 걸리고 약 개발하는 데 한 10년 걸리고 또 상용화하는 데 한 10년 걸리고 거의 2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독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검증을 계속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전임상은 이제 동물한테 해보고 얘가 죽나 안 죽나 효과가 있나 없나 보는 거고 임상일상은 얘가 진짜로 독극물이 이게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 정도만 보는 거고 이상부터는 조금 이제 효과를 보기 알아보고 마지막 테스트가 3상 약을 출시하고도 한 1년간은 지켜보다가 야 이거 부작용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없애버리죠. 근데 이제 이런 건데 신약 처음에 물질을 찾는데 10년 걸려요. 근데 그 물질이 왜 어렵냐면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구조는 알겠어. 근데 구조가 우리 화학식으로 이제 그려보면 딱 똑같은 건데 이게 입체 구조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D&D 파마텍은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그걸로 찾아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앞으로 모든 기업이 다 그걸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글이랑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걸 하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AI 기업들이 네이버가 됐든 뭐 LG가 됐든 뭐 SK가 됐든 뭐 그쪽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아니면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GPU 5만 장을 그쪽으로 일부 할애를 하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발전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후보 물질을 찾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걸 또 가지고 리가캠이나 뭐 ABL이나 뭐 이런 회사에다가 그 물질을 또 파는 회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USA 바이오 USA 2026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됐지만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그쵸, 약진됐었고 실제로 요 근래 들어서 보게 되면 외국계 이제 제약사들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투자들이 보기에 그럼 외국계 투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사나 이제 바이오 회사에 투자한다는 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뭔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세요? 네, 뭔가 있죠. 예. 실제로 그럼 그 투자들은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제 지금부터 사도 된다? 호재죠, 호재. 호재 맞죠? 호재 맞죠. 예. 일라이릴리가 괜히 지분 태우고 뭐 괜히 여기다 공장 짓고 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중국 견제용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고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약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제 팹리스죠 계속. 예, 그냥 설계하고 약물 개발하고 R&D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R&D도 직접 찾는 것보다는 그냥 후보 물질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그런 바이오텍 회사들이 있죠. 조그맣게 설립해가지고 그 물질 하나 만들고 나면 전임상 정도 하고 나서 회사를 통으로 팔아버리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팔려고 그래요. 알테오젠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머크가 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바꾼 거죠. 그 파트너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분들은 안 팔아요. 이스라엘은 팔죠.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들은 다 팝니다. 그래서 화이자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화이자나 뭐 일라이릴리나 뭐 이런 빅파마들이 보면 머크도 그렇고 쇼핑하듯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어하려고. 내가 안 사고 제가 사가면 안 되니까 일단 사놓고 연구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나라가 많이 당했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섹터에 들어오기가 너무 겁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갔는데 임상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빨리. 근데 지금 BB 플랫폼 사갔는데 일라일리에서 지금 임상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그냥 사간 게 아니라 진짜로 써먹으려고 사간 겁니다. 그 진짜 배기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짜 계약들은 보통 계약금을 되게 조금 줘요. 그리고 반환 조건에 아무것도 페널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좀 가라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이걸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임상이 들어갔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바이오가 가는 형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떤 수출도 되고 투자도 받고 뭐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진짜로 바이오 산업의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건 절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질 한두 개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바꾸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은 누군지 어딘지 알 것 같은데 하지 마십시오. 그런 회사들은 애널리스트들도 팔로우 안 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일부는 예전에 좀 답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금 조달하고 이제 임상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른 거 한다 그러고 주주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또 다른 거 하고 주가는 그 사이에 막 올랐다 폭락했다 막 반복을 하죠. 이번에 또 사실은 삼천당 제약이 사고 치는 바람에 사고가 아니라 뭐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많았어요 한동안. 그리고 그 특허가 진짜 있는 거냐, 스낵을 피할 수 있는 거냐, 니네가 뭐 에스페스라고 하는 그 기술이 기존에 이제 일라릴리가 갖고 있는 스낵을 피할 수 있냐라는 특허를 피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는 그때부터 삼천단제약을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시끄러운데 가면 안 돼. 근데 그게 갑자기 급등을 연초에 하다가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맞냐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특허권이 뭐 이상하게 뭐 대만에 있는데 뭐 그걸 또 사왔다 그러고. 근데 이미 바이오는요 신뢰를 한번 무너뜨리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삼천당제약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뭐 살아나면 좋겠지만 진짜로 스낵이라는 기술을 회피해서 에스페스가 진짜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경구용 비만 제로제를 잘 만들어내면 증명을 하면 가겠죠. 근데 지금도 주가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거나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건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지겹게 너는 맨날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L만 얘기하냐. 그게 그런 구조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빅파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계속 갖고 연구를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뭐가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 잘 모르는 회사는 말을 안 드리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보로노이 같이 이제 뭐 기존 폐암 치료제로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치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틈새 공략으로 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도 근데 이거 안 되면 끝이죠. BR 뭐 이렇게 무슨 물질명이 있던데 그게 안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럼 그거는 더 신중하게 투자해야 되죠. 될 것처럼 얘기하죠. 뭐 임상 1상 잘 됐고 2상도 잘 되고 갑자기 2A상까지 됐는데 2B상 가서 이상이죠. 드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임상 3상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몇 프로냐면 거의 한 70%예요. 1상부터 3상까지 오면은 보통 한 7, 8년 이상 걸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랍시키는 경우가 거의 7, 80%입니다. 그만큼 신약은 개발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플랫폼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반도체가 좋았고 전반기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쪽도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많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이면 사실은 큰 이슈를 앞두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투자금을 리밸런싱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에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하반기 바이오 시장 딱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9월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9월? 그래서 8월 달 휴가 간다고 다. 그렇죠. 7, 8월은 조금 이제 바닥 잡기 그 정도 생각하고 있고 더 빠지기도 애매한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리가캠은 일단 돈 들어왔고 그러면 또 다른 데는 돈 안 들어올까요? 알테오젠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 국민연금 성장펀드도 국민 돈 받아서 하는 건데 그 나라 세금으로 마이너스 20%까지는 방어해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한 데도 안 합니다. 기술력 있다고 무조건 해주진 않아요. 그러면 성과가 나올 때 다 해주겠지.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여기 당장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데다 하죠. 그러면 후보군으로 제가 볼 때는 뭐 D&D나 뭐 알테오젠이나 ABL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리가캠은 아예 오리온도 1,500억을 더 태웠던데. 그렇죠. 이번 지금 더 취득했어요.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리가캠을 고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운영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보로노이가 좋은데 보로노이 주주들을 들으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좋죠. 아직까지는 데이터도 좋고 다 좋아요. 거기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면 끝인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없는 회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오 쪽은 정말 레퍼런스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진짜 되는 공부를 거예요. 많이 하신 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이제 막 스타트하고 있는 뭐 2천억, 3천억짜리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하셔서 그게 알테오젠처럼 20조, 30조 될 때까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진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대표이사보다 그 회사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지 말아라. 아니면 그냥 바이오 탑10 사시면 돼요. ETF. 거기 탑10 알아서 바꿔줘요. 이렇게. 탑10에서 밀리면 그 종목 팔고 들어온 종목 사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건희 대표님하고 함께 바이오 시장 다 전망해 봤는데요. 오늘 대표님 말씀 종합해 보면 실제적으로 바이오가 지금 전체적으로 호재도 많고 갈 수 있는 재료들도 굉장히 많은 거는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